어찌됐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주세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주세가 유지가 되면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막걸리가 주였어요. 마시는 술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요. 지금의 맥주로, 맥주와 소주로 바뀌는데 이게 어떤 계기가 발생을 하냐면 1997년도부터 맥주의 세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100%가 넘어가던 맥주 세율이 조금씩 줍니다. 나중에는 지금 72%까지 지금은 이제 7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이 비싸서 비싼 거 대부분 그렇잖아요. 고급 술이 그냥 비싼 술이라는, 그러니까 비싼 술이 고급 술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술의 질보다는 술이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내용물들보다는 그냥 가격만 비싸면 무조건 이제 고급술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맥주가 사 먹기 어려운 되게 고급술이었는데 세금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 먹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생맥주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그전에도 맥주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 그 대학생들이나 이런 뭐 가볍게 마시는 그런 정도였지 주를 이루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이제 맥주 세상이 됐죠. 온통 이제 광고, 그 마트 가보시면 다 맥주, 다른 술 거의 없죠. 막걸리는 아주 작아져 가지고. 근데 그 술을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맥주에 관한 그 기준이 하나 또 바뀌었어요. 뭐냐면 메가의 비율이 67%가 아니고 이제 10% 이상이면 무조건 맥주로 인정하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일본, 아까 그 일본의 그 유사 맥주 말씀드렸죠. 발포주. 얘네들이 언젠가는 한국을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얘네들은 맥주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되게 낮은 세율을 적용이 되겠죠. 72%가 아니고 한 22% 정도. 그러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맥주에 대한 기준을 바꿔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호가든 맥주 중에 일부도 우리나라의 맥주로 수입이, 그러니까 기준으로 따지면 50% 메가 쓰는 비율 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원래 그 맥주를 인정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다 이제 맥주가 10% 이상은 무조건 다 메가를 사용한 비율이 10% 이상이면 무조건 다 맥주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데 아마 지금 또 동량제, 종가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 술이 분명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조금 조세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여서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아니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좀 어렵죠? 재밌으세요?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아니 차마 제가 중간에 딱 멈추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왜냐면 이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자르고 있어요. 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몇 개 회사들에게는 뭐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이 되게 그냥 술로만 마시고 이게 아니고 많이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술이라는 거가 인문학이 과연 될 수 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술이 인문학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음식과 연관되어 있어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인문학적인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냥 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씩 이제 뭐 이런 칼럼 같은 거에도 올리지만 우리나라가 그걸 지금 뭐 잘 안 할 뿐이지 이 정치에도 되게 많은 요소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라는 게 되게 딱딱하잖아요. 정치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상대국의 그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내기를 걸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하키를 붙는데 이거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네가 나한테 맥주를 하나 주고, 니네 나라 맥주를 나한테 하나 선물하고, 당신네가 이기면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맥주를 하나 선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풀어요. 그리고 특히 오바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 식당을 찾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그 현지인과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맥주를 또 마시고, 그래서 그 하노이에 보면 오바마가 방문했던 그곳에 그 오바마 메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국민들한테도 되게 다가가기, 그쪽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던 나라였는데 되게 호감을 표현을 하게끔. 그리고 여담이지만 프랑스에 예전에 시라크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이 완전 일본파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나쁜 표현의 친일파가 아니고 정말 일본을 사랑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외교관으로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사케, 그 다음에 일본 소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맛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술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본에서 엄청난 판매량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도 그냥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입힐 때 그냥 무조건 뭐 과거 역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랄까 인형 같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솔직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 아시는데도 못하는 건지. 근데 뭐 아시는데 못하시겠죠. 뭐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북한에도 분명히 그런 문헌이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많이 밝혀지고 그리고 좋은 술들을 다시 또 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교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술이 이제 광고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을 하는데 잠깐 이제 맥주 얘기를 잠깐 하나 더 해드리면 연예인들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이런 영상교육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그냥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왔었는데 그 중에 맥주 순수령이라는 그 맥주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맥주 순수령이 1516년 4월 23일에 맥주 순수령을 반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맥주 순수령이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맥주 순수령을 만들어졌었는데 왜 1516년이 각광을 받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냐면 1516년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맥주 순수령이 있긴 있었는데 그 도시에만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 도시에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민회이면 민회에서만 반포가 돼가지고 지키게 됐는데 1500 유럽의 제후라고 해야 되나? 유럽의 제후들이 계속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계속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지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주를 통치를 했다면 나중에는 도시를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아들들에 가서는, 뭐 손자에 가서는. 그거를 나중에 장자 상속주의로 해가지고 무조건 장자에게만 상속을 그러니까 바이에르는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그 제후자리를 이어받은 아들이 이제 이 맥주 순수령을 이제 전 바이에른 주에 공포를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이 시기가 딱 요날이에요. 요때. 그래서 1516년 이전에도 맥주 순수령은 있었는데 이때부터 맥주 순수령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으로는 그때 처음 만든 걸로 인식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니다. 아, 맥주 순수령. 아, 자, 그걸 설명 안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맥주 순수령은 딴 거 넣지 말고 물하고 메가, 그 다음에 홉, 요 세 가지만 넣어라. 근데 나중에 효모의 개념은 없었으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효모라는 개념을 알아냈을 때는 이 효모까지 총 4가지, 이 4가지 외에는 넣지 말고 그냥 요 4가지만 해라.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도 그 당시에 밀맥주를 못 만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밀로 빵을 만들어 먹는데 빵 만들 밀도 없는데 계속 맥주에 밀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을 가지고서 맥주 양조업자하고 제빵업자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란을 막고 이전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이 순수령이 됐다. 요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되는 것까지. 왜냐면 사람들이 술이 취해야만 사 먹으니까 뭐 이렇게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 독초를 넣기도 하고 안 좋은 사안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술의 주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거나 넣지 말고 맛있는 그러니까 맛있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일치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좀 겪거든요. 그래서 맥주 순수는 그겁니다.